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9월 4일 새벽 6시에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8월 말 외환보유액과 8월 소비자 물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를 알아보기 전에 외환보유액과 외환보유액의 구성에 관하여 밑지식을 위해 복습하고 발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하고 유사시 현금화에 제약이 없는 신용도가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외화 자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구성은 표와 같이 유가증권, 예치금, SDR, IMF 포지션,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당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는 없는 자산으로 대부분 달러 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예치금은 예금 형태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매각시 거래 수수료 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달러화로 보유합니다. SDR은 특별 인출권으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 IMF 포지션은 한국이 IMF에 자본금을 내서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언제든지 IMF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금은 말 그대로 실물금입니다. 2024년 8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6월 말 외환보유액은 4,122.1억 달러였습니다. 24년 1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7.6억 달러였고 이번에 발표된 8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9.2억 달러입니다. 2022년 5월 말 대비 317.9억 달러가 감소한 것이며 전월 말 대비 24.1억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발표된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694.4억 달러, 예치금 220.5억 달러, SDR 152.5억 달러, IMF 포지션 43.9억 달러, 금 47.9억 달러로 총 외환보유액은 4,159.2억 달러입니다. 6월까지 감소하던 외환보유액은 미달러화 지수 하락으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환산액이 증가하여 지난 7월 말 대비 24.1억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8월 중 미 달러화 지수는 약 3.1%가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대미 달러 환율이 유로화는 2.5%, 파운드화는 2.6%, 엔화는 5.6%, 호주 달러화는 3.9% 절상되었습니다. 유가증권과 예치금을 묶어서 통상외환이라고 부르고 예치금 같은 경우 글로벌 상업은행의 1일짜리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예치금을 무작정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지수 하락으로 환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우리 가치평가 기준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직접적인 비교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의 비중이 매우 높고 예치금의 비중은 5.3% 정도로 낮은 상황인데다가 예치금은 오히려 7월 말 대비 3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2022년 5월 말 4,617.7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이 현재는 4,159.2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니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더 큰 폭으로 환산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 특히 예치금을 즉각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외환보유액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2022년에 큰 폭의 하락 이후 추세적인 외환보유액 감소를 알 수 있고,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할 때 외환보유액의 환산액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 달러화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된다면 좋은 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시기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계청 발표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년 12월부터 가중치 기준연도가 202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수의 기준이 2020년이고 가중치 기준연도는 2022년입니다. 24년 7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13이고 8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54로 전월 대비 0.4%가 상승하였습니다. 총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상승입니다. 다음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 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입니다. 7월 111.27, 8월 111.40을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상승, 지난달 대비로는 0.1% 상승하였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에서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물가지수로 지수는 7월 112.67이고 8월 112.75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달 대비로는 0.1%가 상승한 것입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부분에서 지수 상이지만 물가 하락이 소폭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가장 체감하게 되는 생활 물가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지출 비중이 높아서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을 조사한 것입니다. 지수는 7월 116.36이고 8월 116.96을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상승, 지난달 대비로는 0.5%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상승으로 상승폭은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신선식품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23년 11월에 이어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으로 시민 고통을 가중하고 있으며 7월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8월에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의 상승, 지난달 대비로는 5%가 상승하였습니다. 신선 어게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 하락, 신선 채소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하락, 신선 과실은 9.6% 상승입니다. 여전히 비싼데 무슨 하락이냐 하겠으나 이는 지난해 신선식품이 너무 많이 오른 영향입니다. 신선 채소는 지난달 대비 16.5%가 상승하였고 신선 과실은 지난해 대비 가파른 상승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중 품목 성질별 등락률 및 기여도입니다. 상품은 지난달 대비 0.5%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가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은 지난달 대비 2.1%,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가 상승하였습니다. 공업제품 지난달 대비 0.1% 하락,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상승, 전기, 가스, 수도 지난달 대비 2.4%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3.3%가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는 지난달 대비 0.2%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 공공 서비스는 지난달 대비 0.1%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상승하였고 개인 서비스는 지난달 대비 0.3%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가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목적별 등락률입니다. 주류 및 담배, 오락 및 문화,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지난달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음식 및 숙박 등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도 아직도 오르고 있으니 지수가 낮아졌다고 하여 시민이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체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국제 수지 불균형과 외환 시장 불안 상황에서 사용할 대외 지급 준비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외화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외환 보유액은 비기축통화국에서는 국가의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부족할 경우 국가 신인도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은 발표대로라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3.764%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한국 10년, 3년 국채 수익률 또한 함께 낮아져 각각 3.024%, 2.899% 수준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가 뉴 노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환율이고, 근래 들어 미 달러화 지수의 하락으로 환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환율 상승의 위험이 내재하여 있습니다. 현재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자금은 더 늘어나 8,26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중 위기 시에 5%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413억 달러 규모입니다.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예치금 보유 규모는 최소 4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환경과 생태계가 변하였으면 대비도 변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 같은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외환 보유액의 구성도 유동성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 같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은 임시 방편이지 제대로 된 대응력 확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완화되는 것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죠.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르면 매우 유동적으로 대응합니다. 구매량을 조절한다거나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노력까지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은 소비 주체인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소비 여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므로 먹고 사는 데 필수적인 소비만 해왔던 것이며, 이제는 그 먹고 사는 소비마저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밥상 물가는 여전히 삶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배, 사과 등 신선과실 상승률은 각각 120.3%, 17% 수준입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므로 이는 9월 물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하였고,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석유류, 공업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사치에 빠져 IMF가 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의 모피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시민의 고통과 아픔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부자 감세를 통한 혜택을 노리고 나라 재산을 팔아먹는데 급급할 뿐입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만 원을 꺼내가는 것은 큰 도둑으로 알면서 자신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이기심에 눈이 멀어 범죄자들의 범죄에 관대하고 선택적 분노를 일삼게 된 지금 우리의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끓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에게 결코 햇볕은 들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많은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24년 8월 말 외환 보유액과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